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이 난무했던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을 저버렸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 토론회 전부터 이 의원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5.18 왜곡편에 이진숙은 사퇴하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는 5.18 토론회를 두고 여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12.3 때 계엄군이 짓밟았던 국회에서 어떻게 5.18 역사 왜곡의 판을 까느냐,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 도의를 저버렸다며 의원총회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회 윤리특위에 이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론 장소를 내준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인 황 관장은 야당 몫으로 국회 도서관장에 임명됐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토론회 취소 등을 포함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황 관장이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관장은 MBC에 토론회 내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번 건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의 대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해온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국회로 초청한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등 망언으로 지도부가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또다시 과거로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18의 정신을 우리 당의 구성원이 부정하고 훼손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가치와 정강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국민의힘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당 차원으로 이 의원에게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 의원이 학술적인 행사라며 토론을 강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국회에서 어떤 단체하고 같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등등해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 행사를 왜 개최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노림수 같은 것들 등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행사는 뭐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의원 스스로도 뭐 특정 세력의 5.18이 뭐 활용되고 있다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은 논쟁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슈를 끌고 싶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게다가 이 토론인지 뭐 포럼인지 뭔지를 8.15 바로 직전에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5.18 거꾸로 하면 8.15에 지금 이거 그대로가. 근데 정말 그 광복절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데 또 5.18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마케팅에다 이렇게 씁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 당에서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뻔짜고 예.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처음 한 행사가 사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가? 나는 무조건 극우로 빠져가지고 극우 사람들하고만 잘 놀고 앞으로는 극우들하고만은 친하게 지내서 극우들로부터만 표 받겠어. 이런 거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역사적인 뭐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도서관장님인가가 예. 국회에서 이거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부적절하다. 국회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너무 부적절하다. 지금 뭐 국회의장님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식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국회에서 자리를 내준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징계 안 할 것 같이 또 보여서 그래서요. 예.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5월 단체들이 일제히 한 20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한 표현이
지만원류의 인간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맞아요. 왜곡하고 아주 나쁜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뭐 지만원 씨가 참석했던 그때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예, 뭐 이종배 등등. 예. 그 이후에 사과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역사가 깊잖아요. 사실 이제 얘기하기도 그 골치 아플 정도로 역사가 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주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뭐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전날인가 자료집을 받아봤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는 어느 논리로 갔냐면 광주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식이죠. 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뭐 영남 양자를 들여갖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지금 성역화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단체를 가보잖아요. 그 단체에 강령이 있어요. 어. 그 단체의 강령이 첫 번째가 뭐냐면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과 이른바 세력들이 광주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예요. 그래서 그날 토론에도 보면 전두환 복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지만원도 전두환을 복권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전두환 복권으로 가버렸고 마지막에 기도 한 차인데 이들이 어느 행성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자유 대만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자유 대한으로 봤어요. 그때 대만이었어요. 대만이에요. 예. 대한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공산당으로 예.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공산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일원으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의원이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국힘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절 정도잖아요. 아, 그렇죠. 원내 지도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도 말렸었어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근데 네. 평적 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건 장동혁 대표가 이게 나의 땅 따먹으러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가버릴 거라고요. 예.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죠. 당에서 그러니까 개별 의원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지금 이건 그러고 적절한 선긋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고성국 슈퍼당원에 대해서도 이 전두환 사진 걸자 해가지고 그거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징계를 중지시켰다고요. 서울시당에서 탈당 공고 내렸는데 10일 안에 탈당 안 하면 이게 아예 출당시켜버리는 건데 그거 지금 중앙당 윤리위로 와가지고 안 했어요. 브레이크 걸려 있죠. 선입 네. 선출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들어온 징계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윤리위가 지금 헛간대 하고 있잖아요. 딴 거 하고 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진숙 의원도 징계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오히려 징계를 하면 더 띄워주는 결과를 그럴 수 있죠. 내게 될 거예요. 이걸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김한 기자가 여기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준숙 의원 스스로는 그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서 막 고성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몸다툼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냥 입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어떤 세력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취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판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득이 되냐는 거죠. 이게 함께했던 단체 이름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곳인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썼던 이영훈 전 교수가 여기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고 식민 사관을 계속해서 얘기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8.15 직전에 5.18에 대한 이슈를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막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국회 와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마이크와 그 장소를 왜 대여해 주냐. 그리고 이게 저는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날 이미 자료집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집 내용이 심각하게 헌법 정신인가 5.18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러면 또 그거 그렇죠. 갖고 난리가 예.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행사를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선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그 선이 안 그어진 게 지금 문제예요. 옛날에 그 백골당 김민전 의원이 그렇습니다. 백골당 네. 데려와가지고 한 거랑 맞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케이스보다도 좀 심각하게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뉴스를 전했어요. 그 전날 이진숙 의원이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진숙이 또 자기 그 뭐랄까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나보다 등등으로 치부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의원이 그리고 뭔가 극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가 있는 의원이 그냥 했던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벌어진 일들과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5.18 특별법이라는 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국회 차원의 뭐 윤리위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면 이거 또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지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윤리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네 당원 당규에 5.18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헌법도 어기고 지금 이것도 어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솜방망이로 한다? 아예 처벌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그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냥 말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장려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위헌정당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솔직히? 있죠. 예.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또 행사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해주고 만류하지 않는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넘기면 안 되겠다 싶고요. 새에서 이진숙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저게 국회의원을 떠나서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환영사를 보면은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진숙이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쪽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5.18이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5.18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영훈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돈 받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비서실장도 부르고 도대체 이진숙이 이 5.18 토론회를 해서 뭐를 얘기하자는 것 같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뭐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몰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미 목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5.18이 민주화운동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일단 안 했고요. 그 다음에 5.18을 폄훼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른 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거 그냥 무심코 눌렀는데 손가락 운동에 조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것은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거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던 이진숙이 아예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신분으로서 이 12.3 불법 계엄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국회를 짓밟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 5.18 역사 왜곡단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광주 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거기다 이제 판을 깔아주고 있는 역할을 이진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악마가 국회에 들어온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제 토론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펜앤마이크의 김용삼, 그 다음에 호남 대안포럼 공동대표라고 하는 주동식, 뭐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계속 좀 진행합시다. 좀 나가요. 자리에 앉으세요.
욕이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형들이 존나 나는데 거기서 어떤 난리가 날지 뻔히 예상이 됐는데도 저런 짓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김정욱 원장님? 일단 보면 그 친일 역사의 복원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셨는지 낙성대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영훈 교수를 비롯해서 뉴라이트,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언론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인데요. 여기에 일부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같은 경우 이 자기의 위의 내력으로 보면 친일 부역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본인의 학문적인 영역과 본인의 가계와 연결되면서 친일 역사들을 복원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부터 뉴라이트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역사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역할까지 결합하면서 뉴라이트를 만들어내고, 2004년부터 이 뉴라이트가 MB 정부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에 와서 거의 전멸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가 내란으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리로서 여기 나와 있는 이진수 같은 사람들, 장동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상황을 알아가지고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만, 전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친일 역사관을 복원시켜내고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정치권과 연결을 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왜곡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본과 같은, 일본도 저런 문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의 구구파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의 벤치마킹? 일본의 벤치마킹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김정은 변호사님, 지금 네. 5.18 특별법에 보면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저기에 나와서 저런 발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 있었던 행사의 내용 중에 저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제 있었던 행사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입니다. 왜 반헌법적이냐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컨대 독일에서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정당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그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무엇인가 의견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데, 지금 5.18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 저러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5.18 관련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석하기에 반헌법적 행사를 한 거고요. 따라서 의원직 제명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이제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진숙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직선제로서 당선된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진숙 의원을 뽑은 대구 달성군에서 이 문제를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작동입니다. 예. 우리가 뭐 의회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이런 자들이 떠버리는 거 참 듣기가 괴롭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진숙 포함해서 이 자들이 떠드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김광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여행 자유가 이루어진 게 언제 때 일입니까? 연좌제를 폐지한 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설마 전두환이가 어떻게 4.19 혁명으로 적폐한 대통령이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5.18이 도대체 5.18이 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전두환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들었던 내용, 어제 뭐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5.18은 그야말로 민주항쟁이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그걸 부인하는 발언들을 쭉 쏟아냈지 않습니까? 김광민 변호사님. 일단 5.18 저런 행사를 개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우선은 5.18 특별법에서 5.18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 좀만 읽어봐 드리면 5.18 민주화 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중심의 그 신군부가 행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헌정 파괴 범죄다, 반인도적 범죄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5.18 특별법이 단순한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라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컨대 재심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교정해 오고 한국에 있어서 5.18의 정신을 이끌어온 중심에 있는 법인데 이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을 기준으로 한 수많은 판례에서도 5.18에 대해서 유사한 규정들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 합의, 법적 합의 전체를 아예 무시하고 뒤집어 엎는 행사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행사고,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저들이 저런 행사를 했던 게 그냥 단순히 충동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있어왔던 수많은 이와 유사한 시도들, 그리고 시도들 속에서 그 시도에 대한 대응 방식들, 이것들이 학습화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그 김진태 의원 등을 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유사한 토론을 했습니다. 유사한 토론을 했고, 그때 그 토론회에 주관했었던 의원들 중에 제명된 의원 한 명도 없었어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진제만 받았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부활도 해가지고 강원도지사까지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준숙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나의 제재 혹은 이것을 통해 내가 얻을 이익과 손해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와 이해관계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5.18 관련된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해 왔던 방식들, 이 방식들에 의한 자업자득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저건 악마다. 악마가 아니고서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이게 더 진실에 가깝다, 저게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논란을 벌일 수는 있는데 이미 이것은 논란이 끝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짓을 한다? 어제 그 행사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는데요. 국회 도서관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 공간을 주면 됩니까? 도서관장이 어떤 장가 하고 찾아봤더니 황정근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보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김유정 의원님, 네.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 몫으로 준다면서요. 네, 야당 몫으로 주기 몫으로 때문에. 주더라도 적어도 판사 출신이면은 역사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관계자나 뭐 그 법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 도서관장은 뭐 나눠먹기처럼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바람에 이 문제적 인물이 이제 됐어요. 임명이 됐는데 어제 그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에서도 이거 부적합하니까 행사 취소해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냥 강행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황정근 도서관장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행사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언론에 이게 집중 조명되고 우리가 이걸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걸 오히려 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5.18을 폄훼하는 토론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MBC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발끈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광희 변호사 말씀하신 그 2019년 그 문제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그 의원들이 그런 토론회 열고 했을 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만에 도루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이런 유사한 어떤 폄훼하는 발언이랄지 그런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 계열의 인물들이 매우 많았었고요. 뭐 김재원 지금 현재 최고위원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단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단호하게 보이지 않은 후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MBC 기자회견은 진작에 이진숙을 제명했어요. 제명한 바 있는데 어제 기자들이 이진숙에게 왜 이런 행사를 개최했냐라고 했더니 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기자가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나왔는데 자격이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 무슨 쌀라예요, 김정은 원장님? 왜 저한테 저 사람을 해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 그래도 정말 어려운 거를 좀 김정은 원장님이 잘 풀어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답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 내가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은 저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런 질문이 나올 건데 저런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관철시키면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김종환 변호사님도 반헌법적이다 이러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입법부가 특법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히 단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들을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줬고요. 사법부는 사법적으로 단죄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구성 요건 자체가 모두 인정한 사건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건 반국가적 행태예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건데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형법적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단죄할 수 있게 유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가 내부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통과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점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악마들이 부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그때 저희가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것이 뒤로 미뤄졌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부활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어떤 사례냐면은요. 일본의 소위 일본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일본 회의가 뭐냐면 일본 극우 정치 세력 아베죠. 지금 죽은 아베. 그 다음에 극우 종교 세력인 신토, 이게 결합이 돼서 막강한 극우 정치 세력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일본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영훈 이런 사람 같은 경우 다 일본에서 배워서 와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매우 중장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일본 극우 정치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가장 중대한 역사인 소위 반일 독립투쟁과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역사를 해석할 독점적 해석권과 정치를 장악할 정치인들이 결합하는 양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초전에 박살내지 않으면 이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저희가 주목해서 법률적으로라도 빨리 이걸 만들어서 처벌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족적 처벌을 해야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 승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진숙 같은 자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 이건 정말 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추경호 대구시장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달리느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거 아닙니까? 전 대구 달성의 지역 구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준석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준석이 배지를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5.18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구 달성 구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악마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지요. 광주 광산의 박균택 의원은 인간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박균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힘 지도부마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수차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불러들여 5.18 민주화 운동을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준석은 합리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국힘 지도부와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먼저 국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이준석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과거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힘 지도부가 이준석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준석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이 왜 저렇게 하는가?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박균택 의원의 시각과 같이 합니다. 지금 보면 감정적으로는 이진숙이라든지 김태규라든지 방통위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태규 같은 자는 뭐 국회에서 뭐 동네 뭐 아무나 부르듯이 윤석열 하지 마라 이렇게 따지고 이진숙이 뭐 이렇게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뭐 너네들이 섬겼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것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준석을 저런 자는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가 있는 곳인데 그런 민의의 전당이 악마의 소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두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자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자가 바로 장동혁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패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김민석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행사 개최는 그 자체로 반헌법, 반역사, 반국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직 박탈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직을 중단시키도록 법을 만들고 국회는 즉시 제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3분의 2 제명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의원 활동 정지로 강력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의정 활동은 중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의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의원 활동이라도 정지할 수 있는 국회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한 변호사님?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반헌법, 반국민, 반역사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김종욱 부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입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정리가 된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그 당시가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입법이에요. 이게 뭐 정치적 생각이 다른 어떤 정당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전신의 당에서 이제 추진했던 것이고 최초의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을 이건 한 지역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한 시기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이름마저 바꾸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법, 행정, 사법의 역사를 완전히 몰각시켜버리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